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아이를 위로하는 방식에 대한 글입니다. 힘든 하루를 보낸 아이에게 달콤한 간식을 주면서 달래주는 것, 많은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죠. 이 글은 과연 이런 방식이 괜찮은 건지 우리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.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아볼게요. 이 글은 아주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첫 문장에서 음식으로 위로하지 말라는 주장을 던지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합니다.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뒤 마지막에 한 발 물러서는 듯하지만 결국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끝을 맺습니다.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. 자, 첫 문장을 봅시다. 문장이 꽤 길지만 핵심은 뒷부분에 있어요. 아이에게 간식을 주는 것이 can be tempting, 즉 유혹적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. 하지만 but I advise you not to,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조언하죠. 글의 주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. 문장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giving, 이 단어라는 동명사입니다. giving부터 suit them까지가 하나의 거대한 주어 덩어리인 셈이죠. 이렇게 동명사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하는 게 원칙이에요. 그래서 뒤에 동사로 can be, 이 표현이 온 겁니다. 주어가 길 때 진짜 동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요. 그리고 an edible treat 뒤를 보면 that you know they love, 이 표현이 나오죠. 여기서 you know, 이 표현은 괄호로 묶어낼 수 있는 삽입절이에요. 내가 알기에 정도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죠. 이걸 빼고 보면 that they love, 이 표현이 남는데 love 뒤에 목적어가 없죠? 그래서 이 that, 이 단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왜 음식으로 위로하면 안 될까요? 두 번째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. 아이의 신체적, 정서적 필요, 즉 physical and emotional needs, 이 표현을 돌봐주는 대신에 음식으로 위로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 rather than, 이 표현을 통해 두 가지 행동을 명확히 대조하고 있죠. 이 문장의 핵심 구조는 we leave them feeling not understood, 이 표현입니다. 여기서 leave, 이 단어는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목적어를 한 상태로 두다라는 뜻이에요. 목적어는 them, 즉 아이들이고 목적격 보어로 현재 분사 feeling, 이 단어가 왔죠.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하나 더 볼게요. feeling, 이 단어 뒤에 not understood, 이 표현이 왔어요. 왜 understanding? 이 단어가 아닐까요? 아이들은 이해하는 주체가 아니라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 분사 understood, 이 단어를 쓴 겁니다. 이처럼 분사 안에서도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. 세 번째 문장은 아이가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. 원래 아이들은 appropriate comfort and attention, 즉 적절한 위로와 관심을 받을 거라고 배워야 해요. 하지만 그 대신에 their needs can't or won't be met, 자신의 필요가 충족될 수 없거나 앞으로도 충족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나옵니다. 바로 the message, 이 표현 뒤에 나오는 that, 이 단어가예요. 이 that, 이 단어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입니다. 메시지라는 추상적인 명사의 내용이 무엇인지, 즉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해주고 있죠. 동격의 that 뒤에는 이처럼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. 동사 형태도 주목해야 합니다. their needs, 즉 아이들의 필요는 스스로 무언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 충족되는 대상이죠. 그래서 수동태인 be met,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. 여기에 가능성과 의지를 나타내는 can, 이 조동사 t와 won't가 붙어서 can't or won't be met이라는 형태가 된 겁니다. consequently, 즉 결과적으로라는 연결사가 나오네요. 앞선 내용의 결과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신호죠. 아이들은 다음 중 하나를 이해하게 된대요. 자신의 필요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부모에게 너무 큰 짐이 된다거나 심지어는 다음부터 조용히 있거나 더 크게 소리쳐야만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. 정말 슬픈 결과죠. 문장 구조를 보면 콜론 뒤에 that, 이 단어로 시작하는 절이 5개나 나열되어 있어요. 이것들이 모두 one of the following,
이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가진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긴 병렬 구조가 나오면 각 항목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 항목에 있는 to be heard, 이 표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.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수동의 의미예요. 아이들이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 소리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. 문맥에 맞는 태를 고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. 마지막 문장입니다. 필자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. 만약 아이의 정서적, 신체적 상처를 먼저 돌봐준 후에 After tending to your child's wounds라고 하죠. 그 후에 간식을 주는 것은 completely fine, 완전히 괜찮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바로 but, 이 접속사로 반박하며 핵심을 찌르죠. 그 핵심이 바로 I must not replace the nurture, 이 표현이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. 여기서 nurture, 이 단어는 단순히 양육이라는 뜻을 넘어 아이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보살핌, 관심, 위로를 모두 포함하는 핵심 단어입니다. 음식은 결코 이 nurture,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최종 결론인 셈이죠. 문법적으로 that, 이 단어와 it, 이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짚고 넘어갑시다. 이 두 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트 같은 단어가 아니라 아이의 상처를 돌본 후에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이 구절의 내용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. 대명사가 이렇게 구나 절 전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독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오늘 본 지문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볼까요? replace, 이 단어는 음식이 진정한 보살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, attend to, 이 표현은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보여줬죠. 그리고 아이의 진짜 needs, 이 단어가 무엇인지 계속 질문을 던졌고 consequently, 이 단어는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명확히 연결해 주었습니다. 이 단어들의 관계만 봐도 글의 흐름이 보이죠? 정리하겠습니다. 이 글은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음식은 아이의 진짜 감정적 필요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오해하고 억누르게 만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보살핌, 즉 nurture, 이 단어가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글의 명확한 논리 구조와 각 문장에서 강조되었던 문법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문을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